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변분기호 델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분기호 델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자들이 이 기호를 여전히 쓰고 있고, 동시에 이 기호를 사용을 하면은 변분법이 조금 더 간단화 되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호에 대하여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x 두 가지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dx라는 것은 매우 작은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즉 어떤 변수 앞에다가 d를 붙여줘 가지고 그것은 매우 작은 숫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여요. 두 번째가 매우 작은 x 변화량을 나타낼 때에 dx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매우 작은 숫자를 나타낼 적에 실례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 보세요. f의 x 플러스 dx라는 이것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개는 테일러 급수 전개요. 미적분학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f의 x는 f의 a 플러스 f-a의 x-a 플러스 이 팩토리얼 분의 f의 2-a x-a의 제곱에서 계속 나가죠. 이러한 테일러 급수가 이렇게도 되어진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f의 x 플러스 dx, 이때 이 dx를 x 미소 변화량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dx 자체를 매우 작은 숫자로 간주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f의 x 플러스 dx는 f의 x 플러스 f-x의 dx 플러스 이 팩토리얼 분의 f의 2-x의 dx의 제곱 계속 이렇게 나가죠. 여기에서 dx라는 숫자가 매우 작다면은 이쪽 항들은 다 무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f의 x 플러스 dx, 이것은 f의 x 플러스 f-x의 dx, 이렇게 근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야.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러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냐면은, 보세요. 원래의 테일러 급수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 줘 봅시다. 그러면 이쪽은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되어지고 이것은 x만 남죠.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에서도 x 플러스 a 대입하면은 x만 남죠. 고로 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함수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x 대신에 a를 넣고 a 대신에 x 집어넣어도 똑같죠. 즉 x 플러스 a나 a 플러스 x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x 대신에 a 집어넣고 a 대신에 x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 수식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이 수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a 대신에 dx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지식이 z가 x와 y의 함수라고 합시다. 즉 말해서 x와 y가 독립변수고 z가 종속변수죠. 이러한 경우에 dz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편미분 4단계에서 제가 너무나 강조를 했고, 이 식으로부터 dz라는 것은 z의 x 플러스 dx, y 플러스 dy 마이너스 z의 xy, 즉 dz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수식은 다시 우변과 똑같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 이 수식에서 y는 고정된 상태에서 x만 변할 적에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 x가 x 플러스 dx, 그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y는 고정이니까 y 그대로 적어놓고 마이너스 여기서도 x, y 그대로 적어놨지요. y가 고정이 되어지면 dy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변이 이렇게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방금 말한 그 두 가지를 밑바탕으로 해서 변분기호 델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변분법 9단계부터 변분법 15단계까지는 완전히 잘 숙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이끌어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적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범함수 라지 F를 X로 적분을 할 것인데, 범함수 라지 F는 독립변수 X, 그 독립변수 X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는 종속변수 Y와 Y 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양을 변수로 갖고 있는 또 다른 함수인 범함수 라지 F, 잘 기억해 두세요. 범함수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분된 양을 J라고 놓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J를 정류 상태로 만드는 Y는 이코로 YX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변분법이라고 했지요. 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분 곡선과 극치 곡선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2차원 공간상 X축, Y축 상에서 P1점과 P2점이 있다. 이때 P1점의 좌표는 X1, Y1, P2점의 좌표는 X2, Y2이고 X1과 X2는 이 적분의 X1과 X2로 쓰였습니다. 이럴 적에 이 J를 정류 상태로 만들어주는 Y는 이코로 YX라는 곡선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처음부터 못을 꽝꽝꽝 받고 시작하냐면은 이러한 빨간 곡선 형태로 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적분을 해놓은 양을 J라고 두었을 적에 이 J가 정류 상태로 되어지게끔 하는 Y는 이코로 YX라는 곡선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변분법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변분법의 그 답 Y는 이코로 YX를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곡선은 이렇게 그려진 것이다 라고 못을 꽝꽝꽝 받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 빨간 곡선은 당연히 극치 곡선이 되어지겠죠. 극치 곡선이라는 것은 J를 정류 상태로 만드는 곡선이야. 변분 곡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P1점과 P2 지점에서는 극치 곡선 YX와 일치하면서 그 외 지점에서는 극치 곡선과 약간 벗어나는 그 곡선을 변분 곡선이라고 하기로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분 곡선을 라지 Y의 X, 알파 이렇게 두겠다. 또는 스몰 Y의 X, 알파 이렇게 두겠다. 왜 변분 곡선을 이때는 라지 Y를 쓰고 이때는 스몰 Y를 쓰느냐? 편리해서 그래요. 나중에 이런데 미분 같은 거 들어갈 적에 라지 Y를 써주면은 이것이 변분 곡선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때 라지 Y 대신에 스몰 Y를 써버리면은 저것이 변분 곡선인지 극치 곡선인지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분 곡선은 라지 Y의 X, 알파로도 쓰고 동시에 스몰 Y의 X, 알파로도 쓰겠다. 즉 말해서 극치 곡선은 YX로 나타내 준다면은 변분 곡선은 X, 알파, X, 알파 이러한 식으로 두 개의 양이 독립변수로 들어가는 형태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 X와 알파는 서로 상관이 없는 양이라고 했어. 그러면 변분 곡선을 어떻게 둘 것이냐면은 극치 곡선 yx 플러스 파라메타 알파 곱하기 임의의 함수 예타 x 이렇게 둘겠습니다. 이 알파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변분 곡선하고 극치 곡선하고 같아지죠. 그런데 알파가 제로는 아니고 제로 상태에서 조금 더 변했다고 하자. 즉 말해서 정해진 x에서 알파가 제로에서부터 제로 플러스 D알파만큼 변할 때 이때를 고려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로에서 제로 플러스 D알파만큼 변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에서 D알파만큼 변했다 그 말이죠. D알파라는 것은 알파가 조금 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해서 X1 지점과 X2 지점에서 예타 X라는 임의의 함수는 제로가 되어지게끔 세팅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죠. J가 정류 상태가 되어지도록 Y는 이코로 YX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라고? 변분 곡선들을 정해준다. 즉
이러한 형태로 변분 곡선들을 정해줘서 그러면은 저희가 정류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준 일이 변분 곡선을 도입했고 두 번째로는 이 범함수 라지 f에 들어가는 극치곡선 y 대신에 변분곡선 라지 y를 집어넣어주고 극치곡선의 y 다트 대신에는 변분곡선 라지 y 다트를 집어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난 다음에 x로 적분을 했어. 이 최종 결과는 알파만의 함수가 되어지죠. 우리는 J알파라는 이것을 잘 손질해 가지고 이것이 정류 상태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하여 알파를 갖고 잘 놀아보려고 해요. 다시 좀 전의 상태로 되돌아와 가지고 정해진 x에서 알파가 제로에서부터 제로 플러스 d알파만큼 변할 적에 델타의 y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이것은 변분 곡선 라지 y의 x, 0 플러스 d알파 마이너스 변분 곡선 라지 y의 x, 0 이렇게 변분 곡선의 차이로서 정의를 했어요. 달리 말하면 변분 곡선의 변화량으로서 정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변화량은 변화량인데 무엇이 어떻게 변했느냐 보십시오. x는 고정시켜 놨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있는 숫자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파라고 나왔잖아요. 그 알파가 뭐부터 뭐까지 변했습니까? 제로에서부터 제로 플러스 d알파만큼 변했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알파가 제로에서부터 d알파만큼 변했다고 했을 적에 그때 변분 곡선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정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쪽에 극치 곡선 yx가 있다. 이때 변분 곡선은 P1 지점과 P2 지점에서는 극치 곡선과 서로 일치하죠. 왜 일치해? 이 조건 때문에. 여기에서 말이야 y의 x, d알파와 yx 간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x는 고정시켜 놓고 차이를 보려고 그래. 어떻게 했을 적에 알파가 제로에서부터 d알파만큼 변했을 적에 그러면은 이 곡선의 차이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델타의 y가 되어진다고 했죠. 이 조그마한 차이가 델타의 y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 델타의 y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또 나타낼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델타의 y는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이러한 정의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느냐. 파샬 y 오버 파샬 알파 그리고 d알파 이렇게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죠. 왜 그래? 아까 제가 여기서 했잖아요. x는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뭐만 변했어? 알파만 변했죠. 무엇에서 뭐까지? 제로에서부터 제로 플러스 d알파만큼까지 변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파가 변했기 때문에 파샬 라지 y 오버 파샬 알파 해놓고 d알파 이렇게 해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지 y를 알파로 편미분해 줘 봅시다. 라지 y를 알파로 편미분하면은 얘는 없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예타 x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타 x가 되어지고 d알파는 그대로 적어줬다. 여기에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yx란 말이야. 고로 라지 y 빼기 스몰 y 이것이 이 그래프 상에서 본다면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바로 이 조그마한 것 이것이 되어지죠. 이 간격이 무엇이다? 델타 y가 된다 그 말이야. 이런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줘요. y의 변분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 다시 말해서 변분 곡선 y를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을 적에 델타 y를 구한다 그 말은 y의 변분을 구한다 그 말과 똑같단 말이야. 고로 y의 변분을 구하면은 이것은 변분 곡선에서 알파를 제로에서부터 d알파만큼 변했을 적에 변분 곡선과 극치 곡선의 그 간격을 델타 y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델타 y는 변분 곡선 라지 y를 알파로 편미분해 가지고 d알파를 곱해준 것과 같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이 예타 x이기 때문에 예타 x d알파와 같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j 있죠.
이 제2의 변분을 구하고 싶어. 제2의 변분을 구한다. 그 말은 제2에다가 델타를 적어준 것이죠. 이 말이 제2의 변분을 구하겠다. 우리가 변분을 구한다는 말은 좀 전에도 했지만은 이제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알파를 제로에서부터 D알파만큼 살큼 변해 줬을 적에 그 차이를 변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델타의 J는 J의 제로 플러스 D알파 마이너스 J의 제로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이건 정의요. 그러면은 이 J알파들 값 자체가 알파만은 함수잖아요. 알파만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 마이너스 이것은 D알파분의 DJ, D알파 이렇게 적어줘야 더 좋은 형태겠지요. 즉 말해서 이것은 J가 알파만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만 우리가 다시 적어준다면은 이것은 DJ 오버 D알파 해놓고 그냥 D알파 이렇게 적어준 것이 더 보기 좋은데 대부분 교재에서는 J를 파샬 J 오버 파샬 알파 그리고 D알파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야. 다행히도 제가 좋아하는 보아서 수리물리학 책에서는 D알파분의 DJ 그렇게 되어져 있대요. 이번에는 Y 다트의 변분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델타의 Y 다트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델타의 Y 다트 이것은 어떻게 해주느냐. 어떠한 양의 변분을 구한다 그 말은 뭐야.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수식에서 알파를 제로에서부터 제로 플러스 D알파만큼 변화시켰을 적에 그 수식의 변화량을 구한다는 얘기죠. 델타의 Y 다트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느냐. X는 그대로야. 알파만 제로에서부터 제로 플러스 D알파로 바뀐다. 어떠한 양이 바로 이 Y 다트라는 양인데 이 Y 다트라는 양을 변분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변분 곡선 라지 Y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어지죠. 어떤 것을 변분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종속 변수를 변분 곡선으로 대입해줘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 다트에 대한 변분을 구한다 이 말은 변분 곡선 라지 Y 다트에서 x, 제로 플러스 D알파 마이너스 변분 곡선 라지 Y 다트에서 x, 제로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알파만 제로에서부터 D알파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파샬 Y 다트 오버 파샬 알파 D알파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여기서 여러분들 델타 J에서는 DJ 오버 D알파 이렇게 해줘도 맞는데 여기에서는 D자를 쓰면 안 돼. 왜 안 돼? 라지 Y 값 자체가 뭐가 무슨 함수야. 보십시오. 라지 Y 자체가 X와 알파 함수로 되어져 있잖아요. 두 개의 변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샬을 D로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J가 오직 알파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D로 쓰나 파샬로 쓰나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Y가 X와 알파의 두 개의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샬로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Z가 오직 X만의 함수이다. 이럴 적에 DZ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파샬 X 오버 파샬 G 해놓고 DX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Z는 오직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DZ 오버 dx 그리고 dx 그렇게 적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왜 여기서는 오직 파샬로만 해줘야 되는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지 y 다트를 알파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것을 x로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dx분의 d 라지 y 이것을 우리가 y 다트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미분하면 어때요? 이것은 스몰 y 다트 x 플러스 또 이것은 알파는 x와는 상관없다 했기 때문에 알파 해놓고 이에다 다시 x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이에다 다시 x 이것은 뭐예요? dx분의 d였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고로 라지 y 다트인 이 수식을
알파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이것 날아가고 오직 이것만 남죠. 즉 dx분의 d에다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x분의 d에다 적어주고 d알파 그대로 적어주고. 그런데 이 에다라는 것은 이 라지 y를 알파로 편미분하면 나온 거잖아요. 정말에서 에다 이것은 라지 y를 알파로 편미분하면 나온 것이다 그 말이야. 고로 여기에서 dx분의 d는 그대로 적어주고 에다 대신에 파샬 y 오버 파샬 x 그렇게 적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에다 대신에. 그리고 d알파는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봅시다. 여기 중요해요. 중요하다겠어. 자,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어떻게 또 정의가 되어집니까? 이쪽 부분이 델타의 y 그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왜 그래? 보십시오. 델타의 y라는 것이 파샬 라지 오버 파샬 알파의 d알파이죠. 근데 이쪽에가 라지 y로 적어야 될 것을 스몰 y로 잘못 적어놨네. 고로 이쪽을 제가 라지 y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 이코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적어줄게요. 자, 델타 그대로 적어주고 y 닷뜨는 dx분의 dy 그렇게 적어주고 이코르 그 다음에 dx분의 d 그대로 적어주고 요 d에 있는 것이 델타의 y이기 때문에 델타의 y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델타의 dx분의 dy나 dx분의 d의 델타의 y나 앞에 있는 것들이 순서가 서로 바꿔줘도 상관없죠. 즉 말해서 델타의 dx분의 d나 dx분의 d의 델타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y에 적용이 되어질 적에 이것이 중요하게 쓰여져. y도 변분 취해줘 받고 j도 변분 취해줘 받고 y 다트도 변분 취해줘 봤죠. y 다트를 변분 취해준 결과 델타하고 dx분의 d 이것은 서로 순서가 뒤바뀌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범함수인 라지 f를 변분을 취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이것도 파샬 f 오버 파샬 알파의 d알파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알파를 제로부터 제로 플러스 d알파만큼 변화시켰을 적에 라지 f 차이를 이렇게 정의한 걸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 고로 이 라지 f를 알파로 편미분하기 위해서는 수용도를 그리면 보기가 좋지요. 자, 라지 f는 여기에서 보세요. 라지 f는 라지 y와 라지 y 닷도와 x만 함수죠. 라지 f는 라지 y와 라지 y 닷도와 x만 함수이다. 그런데 라지 y는 x와 알파 함수죠. 라지 y는 x와 알파 함수이고 라지 y 닷도도 x와 알파만 함수이고 x는 x만 함수죠. x와 알파는 전혀 관련이 없다겠어. 이 수식으로부터 알파로 f를 편미분한다. 그 말은 무엇을 봐줘야 됩니까? 바로 이 알파와 f와의 관계, 또 여기에 있는 이 알파와 f와의 관계를 체인룰에 의하여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체인룰에 의하여 파샬 f와 파샬 알파 곱하기 d알파를 계산해주면 이것에다가 d알파 곱해주고 또 이것에다가 d알파 곱해주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분을 구한다 그 말은 알파가 뭐부터 뭐까지 변해? 제로에서부터 제로 플러스 d알파, d알파는 매우 작은 숫자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라지 y가 뭘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스몰 y로 바뀌게 되어지죠. 보세요. 이 수식에서 라지 y가 이렇게 되어졌어. 그런데 알파가 매우 작은 숫자, 즉 d알파가 되어진다면 이 뒤에 것은 무시 가능하기 때문에 라지 y가 스몰 y가 되어진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라지 y로 라지 f를 미분해 놓은 것은 스몰 y로 라지 f를 미분해 놓은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것, 여기에서 라지 f는 라지 y와
라지 y 다트 그리고 x를 변수로 갖고 있는 라지 f요. 여기에서 라지 f는 뭐예요? 스몰 y와 스몰 y 다트와 스몰 x를 변수로 갖고 있는 범함수인 라지 f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라지 f를 라지 y로 편미분해 놓은 것을 라지 g의 라지 y의 라지 y 다트의 x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f를 y로 편미분해 놓은 것도 어떻습니까? 이 결과에다가 라지 y 대신에 스몰 y만 집어넣어주면 되어지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T알파가 매우 작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고로 파샬 F 오버 파샬 라지 Y는 파샬 F 오버 파샬 스몰 Y 이거라고 갖고 파샬 F 오버 파샬 라지 Y 다트는 파샬 F 오버 파샬 스몰 Y 다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특색을 한번 봐봅시다. 라지 F에다가 변분을 취해주면은 라지 F가 라지 Y 다트 X 이 세 개의 직접적인 함수잖아요. 화면 좌측 상단에 제가 적어 놓은 것 잘 봐주세요. 고로 이 라지 F에다가 변분을 취해주게 되어지면은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스몰 y에 대한 편미분에다가 델타 y를 곱해주고 플러스 또 이것에 해당하는 스몰 y 다트 편미분에다가 델타 y 다트를 곱해준 것과 같지요. 그 대신에 독립변수 x는 변분을 취해줄 적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거야. 그러면은 왜 변분기호 델타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해진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j-의 변분을 취한다 이 말은 델타 j를 구한다 이 말과 같잖아요. 델타 j를 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알파를 0에서부터 d알파만큼 변화시켰을 적에 그때의 j 값의 변화를 보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델타 j라는 것은 d알파분의 dj d알파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고 했어. 물론 파샬 알파분의 파샬 j d 알파 그렇게 적어줘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j가 알파만한 함수이기 때문에 파샬 알파분의 파샬 j 그 표현보다는 d 알파분의 dj 그 표현을 선호한다고 했지요. 이것을 계산해 봅시다. 자, d 알파분의 d 적어주고 j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j를 적어줌에 있어서 밑에가 d알파가 있다 이 말은 이 j가 알파 함수인 경우를 취급하겠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이쪽에 있는 j하고 j알파하고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치우겠다? 밑에 것을 치우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미 j를 알파로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밑에 있는 j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 이렇게 이쪽 부분을 적어줬고 d알파는 여기에다가 적어줬다. 전미분이 인티그랄 안으로 들어가면 편미분이 되어진다고 했죠. 고로 이렇게 되어지고 d알파는 그대로 적어줬다. 그러면은 이 d알파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줘도 상관없죠. x와 알파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dx 앞에다가 적어줘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파샬 f 오버 파샬 알파 d알파 이것은 무엇이요? 델타 f잖아요. 이제 이것을 다시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적어놓고 델타 f를 계산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기 델타 f를 계산해 놓은 것이 이렇게 되어졌죠. 2단계를 제가 간단히 다시 적어 주겠습니다. 즉 말해서 j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j라는 것을 조금 제가 더 간단히 적어서 인테그랄 f dx 해서 이 변수들을 안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이럴 적에 이 j에 대하여 변분을 취한다 그 말은 이쪽에 있는 스몰 y 다트 이것들을 라지 y 다트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알파로 편미분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진 j에 대하여 변분을 구하겠다 그 말은 j는 델타의 j가 되어지고 이것은 이 앞에다가 역시 변분기호 델타를 놓은 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델타라는 기호가 적분기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졌죠.
참고로 전미분이 적분기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편미분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변분기호 델타는 적분기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대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이것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델타의 y-닷 있죠. 아까 여기서 했죠. 델타의 y-가 최종 결과가 dx분의 d 델타의 y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다겠잖아요. 즉 말해서 델타 dx분의 dy는 dx분의 d 델타 y 이거하고 같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델타 y-는 델타 dx분의 dy이기 때문에 dx분의 d를 앞에다 적어놓고 델타를 뒤에다 적어놓아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고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부분적분 해볼 거야. 이것은 미분이 되어진 상태고 이것은 미분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분 해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앞에 부분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y라는 것은 x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x1과 x2를 이쪽 yx에다 대입해 줘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델타의 yx 있죠. 이것이 x1과 x2에서 값이 어떻게 되어진가 보자. 이것이 델타의 y죠. 이것이 x1 지점과 x2 지점에서 어떻게 되어진가 보자. 델타의 y를 보기는 보되 x1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 라지 y의 x1 0 플러스 d알파 마이너스 라지 y의 x1 콤마 0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x1 지점에서는 모든 변분 곡선이 극치 곡선하고 값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기 이것은 P1 지점과 P2 지점에서는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이것만 남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것하고 같이 적어주면 또 이렇게 되어지고 델타 y는 뒤로 뽑아냈지요. 이 델타 y라는 것은 또 여기서 보다시피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예타 x의 d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고로 여기서 델타 y는 예타 x의 d알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해 보세요. 이 델타 y는 예타 x d알파 이것은 매우 작은 숫자라고 했어. 그러면은 예타 x라는 임의의 함수하고 얘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했어. 적분을 해놓은 그 결과를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정류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이 결과가 무엇이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는 이 j-를 정류 상태로 되어지게끔 y는 yx를 결정하기를 원해. j-를 정류 상태로 만든다 그 말은 이것을 알파로 미분해 줬을 때 제로가 된 상태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고로 이 변분 자체가 j-를 미분해 놓은 것이야. 무엇으로? 알파로. 그래가지고 d알파를 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j가 극치를 갖기를 원한다. 그 말은 j를 알파로 미분해 놓은 그 값이 제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과 똑같고 그 말은 델타 j가 제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고로 우리는 지금까지 델타 j를 쭉 계산해 온 이 결과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제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보십시오. if 델타 j, 즉 델타 j 쭉 계산해 놓은 이것이 제로라면은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이것들이 제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냈지만은 변분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델타 j라는 것은 델타 f의 dx 이거하고 같단 말이야. 델타 f를 계산을 할 때에는 단지 무엇만에 의한 변화만 계산해 주면 된다고 했어. 독립변수는 빼내고 종속변수에 의한 것만 계산해 주면 된다겠죠. 여기에서 봐보십시오. 델타 f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독립변수 x에 의한 것은 제거해버리고 이것과 이것만에 의한 기호를 고려해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고로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어지고 곧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변분을 취해준다라는 것하고 전미분을 취해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보도록 합시다. 자, 범함수 라지 f가 있다면은 그 범함수 라지 f는 변분 곡선 라지 y와 라지 y 닷도와
x의 직접적인 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이 변분곡선 라지 y는 x와 알파 함수고 라지 y 자체도 x와 알파만 함수고 그런데 x는 x만 함수라고 해서 이것을 참고해서 맨 위의 범함수 라지 f 정리분을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 df는 이것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d 라지 y를 봅시다. 라지 y는 x와 알파의 함수이기 때문에 d 라지 y를 우리가 또 다시 적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x와 알파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d 라지 y 다투도 x와 알파만 함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뒤에 이것은 이렇게 적어준다. 그러면 이것을 dx만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또 d알파만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df는 이것 플러스 이것 그렇게 되어지죠. 방금 설명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편미분 4단계, 5단계 보십시오. 독립변수 두 개는 매우 작게 변한다고 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지 y가 스몰 y로 다 바뀝니다. 라지 y가 스몰 y로 다 바뀐다. 그리고 이 수식에서 앞에 것은 라지 y가 스몰 y로 바뀌고 그리고 이것 곱하기 이것이 뭐예요? 델타 y가 되어지죠. 또 이것도 라지 y가 스몰 y로 바뀐 것과 동시에 이것 곱하기 이것은 뭐예요? 델타 y 닷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제 여기서 잘 봅시다. 라지 f 전미분에서 x를 일정하게 놔둔 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변분 f가 되어지죠. 다시 한번 라지 f 전미분에서 x를 일정하게 둔 것이 무엇이 된다? 라지 f 변분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 보십시오. 여기서 라지 f 변분을 구할 적에는 x가 정해진 x에서부터 알파만 바뀐다고 했잖아요. 0에서부터 d알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미분 df는 x와 알파 둘 다 변한 상태인데 거기서 x를 고정시켜 놔버리면 무엇만 변화시킨 상태예요? 알파만 변화시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부터 x를 일정하게 둬버리면 dx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항이 제로가 되어지고 남는 것은 이것만 남잖아요. 즉 말해서 이 수식에서 if x가 일정하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이것만 남는다 그 말이야. 이것만 남는 이것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델타 f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해요. 즉 d알파가 1보다 훨씬 작고 x가 일정할 때 f 전미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f 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델타의 y 같은 건 구해봤잖아요. 그리고 델타의 j도 구해봤고 델타의 f도 구해봤어. 그러면 델타의 x 이것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보세요. 델타의 x 이것은 정의에 의하면은 알파를 0부터서 0 플러스 d알파만큼 변화시켰을 적에 x가 얼마만큼 변한가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 말은 파샬 x 오버 파샬 알파 해놓고 d알파 이거하고 같단 말이야. 그런데 라지 y는 x와 알파의 함수야. 라지 y 다트도 x와 알파의 함수야. 그런데 x는 뭐만한 함수? x는 x만한 함수죠. 이거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야 수용도를 고려를 해보면은 x와 알파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x와 알파는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라운드 알파분의 라운드 x 이것은 계산이 정의되지 않아서 계산 자체가 애매모호해. 그런데 책 또는 저자에 따라서는 x와 알파가 관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x를 알파로 미분하면 0으로 정의해놓고 사용도 해요.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한 경우에 독립변수 x에 대한 델타 x는 뭐야?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변분기호 델타 y에 대하여
다른 책에서 약간 다르게 적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했던 곳에서 델타 Y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1'식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책들을 보면 또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은 일식처럼 적어져 있습니다. 일식하고 1'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에는 제로가 있고 이쪽에는 제로가 없잖아요. 이쪽에 제로가 있는 표시는 무슨 표시냐면은 똑같이 변분곡선 라지 y를 알파로 편미분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나 본 강의에서 했던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로를 집어넣어 놓았지요. 이 제로라는 것은 이 편미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알파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 강의에서는 제로가 없잖아요. 제로가 없어도 이 표시하고 똑같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면은 알파를 0부터 미소 D알파까지 변화시켰다 했잖아요. 바로 이 0부터서 변화시켰다는 것이 이쪽에 있는 알파를 0을 대입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치 고등학교 때 미분법을 배울 적에 f-x에서 x 대신에 0 대입해 버리면은 x는 제로 지점에서 미분을 계산을 한 것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알파를 변화시킬 때 0부터 D알파까지 변화시켰기 때문에 저는 알파 이코르 0인 곳에서 계산한 것과 똑같거든요. 유사하게 델타 J나 델타 라지 F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이 적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